네, 종목 발굴의 대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대신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원 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유망탑3로 정말 좋은 수익 많이 챙겨주고 계신데요. 일단 성적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익률 점검을 해볼게요. LG노텍이 독보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45% 이상의 수익 챙기고 있고요. 핌스는 40% 육박하는 수익, 아비코전자, 동훈아네텍, DI 모두 20% 이상의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IT 섹터에 주목을 많이 하셨고요. 그 안에서 수익이 좋은 편인데 시간상 한 두 종목 정도 AS 해볼까요? 네, 먼저 핌스 어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주가도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무엇보다 BOE 등 중국향, 그러니까 스마트폰, OLED 부분에 채택이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또 모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이게 핌스가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 35,000원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주봉인데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투자자분들이 목표 주가에 내가 살 때 어느 가격에 팔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살 때도 그때가 또 저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시면서 파는 가격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으시다면 장중에 흔들릴 때도 크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방송에 드리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코전자도 DDR5가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클에 진입한다. 이제 4년, 5년 사이클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 자회사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망 탑3 종목의 이제 성격들 보면 한 번에 시세 분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이제 단계 밟아가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도 이제 신고가 영역의 종목인데 AS 먼저 받아봤습니다. 이제 뭔가 기대 수익률이 저도 이제 한껏 높아지는데 오늘 유망 탑3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보셨던 기업들 중에 있었는데요. DI입니다. 오늘 재접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DDR5가 이제는 빅사이클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내후년 계속적으로 DDR5를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실적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됐는데 올해만 해도 지금 470억에 다달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DDR5가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또 낸드의 고단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반도체 이제 장비 투자 빅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아비코전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중국 쪽의 어떤 고객사들 또 중국의 시안 공장에 대한 증설 호재가 있고요. 또 중화권의 비메모리 전문 후공정 업체들도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주요 고객사가 이제 DDR5의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올해부터 빅사이클 DDR5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DDR5는 무엇보다도 이제 DDR4에서 조금 더 진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올해 EPS 기준으로 1,100원대 정도 예상되거든요. 1,100원대에서 우리가 멀티플 PER을 보통 여기서 15배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보통 목표 주가가 여기서 16,000원 정도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신한금융투자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현재 13,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의 문제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특히 지금 주가가 10,000원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0,000원 선이 또 지지선이 역할을 해준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11월에 한 7, 8천 원 수준에서 첫 번째로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셨고 이제 수익률은 20% 넘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DI 재접근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봤고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미용 쪽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새해고 연말이고 해서 식사 한번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데요. 이유가 뭐냐면 수술이 밀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겨울이 되면 이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쪽에 상당히 좀 고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뭐 저 역시도 이제 겨울에 뭐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그래서 뭐 손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련해서 피부 미용 관련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런 피부 미용, 그러니까 에스테틱 의료기기 장비 소모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외모도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또 1인당 가처분 그 소득 증가로 고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 하이프, 그러니까 고강도 초음파 치료 시장이 성장을 계속하면서 마케팅으로 제품 인지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피부과에 한번 가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실 때 이 제품이 어디 건가요?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주주로서 아니면 투자자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치과하러 간다면 뭐 이게 바텍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 사이노슈어라고 이쪽을 통해서 이 고주파, 그러니까 RF 기반의 푸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명이 포텐자인데요. 이 포텐자를 통해서 북미 시장, 특히 이제 글로벌 선진국 시장에서 좀 기대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있는 점은 지난해 매출액 중에서 소모품 비중이 거의 5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한번 나가고 나면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카트리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소모품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뭐 작년에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 9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도 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대신증권 목표주가 지금 11,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주가가 8,000원대 지금 주가 있으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핌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주가 또 어느새 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에너지를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셨네요. 제이시스 메디칼 체크해봤습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도 여자도 외모에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기에도 피부가 좋으세요. 네, 관리 좀 하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이신 것 같은데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탑3 종목은요? 네, 마지막은 이제 쿠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국내 대표 데이터 플랫폼 핀테크 기업입니다. 뭐 KB금융지주, 하나은행, 뭐 그리고 IBK은행, 전부 금융기관, 또 그리고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이 다양한 금융기관, 또 일반 뭐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600개 이상의 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사업 부문별 보게 되면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요.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중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43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2분기에도 사상 최대였는데 3분기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계속 누적적으로 고객이 쌓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API라고 해서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 대한 이익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매출이 반복적으로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헬스케어, 그리고 유통 등 비금융 분야로 확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동종 업종 대비 다소 PER, 멀티플은 조금 높지만 고성장성을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쿠코는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쿠코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빅데이터 이쪽 관련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보겠고요. 또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또 비금융, 헬스케어나 유통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이데이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가 시세 분출을 내고 있는데, 지점장께서는 플랫폼 데이터 제공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셨습니다. 쿠콘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챙겨봤고요.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원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크게 설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에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체가 이제 힘 자체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수급 상황 점검하시면서 장중 내내 따져보셔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